아직도 게임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게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세대 간극을 좁히는 시간입니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을지 또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이제 게임 이야기보다는 이제 어린이날 주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방송 인터뷰를 항상 들어보면 이제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힌다고 하는데 오늘은 게임하는 세대 이 얘기를 좀 해볼 생각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오는 문자들을 보면 저희 방송 청취자분들이 학부모 세대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우리 아이들의 게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관한 얘기를 살짝 드려볼까 해요. 흔히들 게임이라고 하면 뭐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실제는 어때요? 이게 시절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80년대, 90년대의 뉴스나 신문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아이들이 불량 오락실에 가서 문제다. 우리 아이가 PC방에서 나오지를 않는다. 예,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고 네. 지금도 많은 학부모들이 또 속을 끓이고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진행자께서는 최근에 이런 뉴스 나오는 걸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PC방에 가서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다. 이런 네. 뉴스는 최근에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정말 돌이켜보면은 이 이야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한국 10대의 게임 이용률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게임 이용자 실태 조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령대별로 게임 이용률이라는 걸 매년 집계하고 있어요. 조사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안에 게임을 해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게임 이용률을 조사를 하는데 네. 전체 연령 평균으로는 약 70% 정도가 나는 게임을 해봤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10대 이용률이 굉장히 재밌어요. 2019년에 10대 게임 이용률은 90.8%였습니다. 2020년에 91.5, 2021년에 93.7. 그런데 2022년부터 86.1%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2023년 작년에는 71.5%로 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이제 2021년 같은 상승이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한다면 2020년대 들어서 10대들은 과거보다 확실히 게임을 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게임을 하지 않고 뭐 하고 노는 걸까요? 그렇다고 뭐 다시 놀이터로 돌아와서 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실 수 있는 게 네. 바로 숏폼 동영상 쪽입니다. 네. 2023년에 이제 업체들에서 조사한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앱 순위 같은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2010년생 지금으로 치면 이제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될 텐데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는 1위가 유튜브입니다. 네. 월간 평균 29시간 정도 사용이 됐고요. 2위는 카카오톡이 월간 11시간. 3위가 인스타그램. 중학생이 무슨 인스타그램 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 쓰죠. 10시간. 4위가 틱톡 7시간이고요. 탑5 안에서 게임은 5위에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이 월 평균 4시간으로 간신히 턱걸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저학년으로 가면 초등학교 저학년쯤 가면 로블록스 같은 게임들이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오기도 하지만 전학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역시 유튜브로 평균 20에서 30시간 정도 월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게임 안 하고 전부 숏폼 동영상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게 네. 제가 이제 현장에 많이 나가서 학부모나 교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이 게임 많이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게임 중독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게임 전문가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가면 글쎄요. 게임은 모르겠고 유튜브 문제가 더 큰데요. 이제 이렇게 네.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80년대에는 텔레비전 중독이 심각하다. 그 얘기 많이 했었고 90년대에는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진다. 2000년대 와서는 이제 게임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비로소 또 한 시대가 지나서 이제 숏폼이 문제다라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대인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이유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좀 꼽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 많이 이야기 나오는 출생률 저하 문제입니다. 이게 왜 연관이 있나가 네. 조금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자, 생각해보면 이제 제가 라떼는 마리아를 좀 해보자면
저는 한 학급에 50명 정도 시절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아들이 한 학급에 24명 정도, 그러니까 절반으로 떨어졌죠. 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즐기는, 청소년이 즐기는 대중문화 콘텐츠 산업도 크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어린이용 콘텐츠의 매출도 절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구조이거든요. 네. 90년대에는 어린이용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같은 제작비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100명이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러면 같은 제작 조건이라면 지금은 50명밖에 안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거는 뭐 콘텐츠 산업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이 대상 산업 전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오히려 유모차나 아동복 같은 것도 예전처럼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게임과는 좀 다른 게 이 소비의 주체가 학부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아이를 위해서 사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고급화를 한다거나 뭐 부품을 더 좋은 그럴 수 걸로 쓰는 있죠. 형태로 조금 비싸게 쓸 수 있어요. 근데 게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잘 사주지 않고 아이들이 자기 용돈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고급화 전략이란 게 아이들에게는 그냥 게임이 비싸진다라고만 여겨지게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소비력으로는 이제 게임을 구매하기 어려운 시절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게임이 재미있어 보인다면 하고 네. 싶지 않겠어요? 아유, 그럼요. 그 돈을 모아서라도 하고 싶은 게 또 게임이긴 한데 네. 이 부분에서 요즘 아이들은 동영상을 보는 동영상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린 게 하나 겹치게 되는 게 바로 게임 영상입니다. 요즘 신작으로 나온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PC나 콘솔에서 하나를 구입하게 되면 대략 한 7, 8만 원? 혹은 뭐 프리미엄을 사면 10만 원이 넘어가는 선의 정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사기에 결코 만만한 금액은 아니죠. 그렇죠. 한편 뭐 시작은 무료로 하는 게임들도 있죠. 대신에 이런 게임 중에는 중간에 뭐 아이템을 산다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처음에 한 30분은 재밌지만 그 다음에 돈을 쓰지 않으면 거의 막히는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고 또 막상 들어가도 자기 용돈을 마음껏 쓰는 성인들한테 치입니다. 그래서 랭킹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왜 해야 될까? 아이들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선택은 어디로 가냐면 굉장히 재밌어 보이는 게임이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 그 게임은 어차피 내가 못 산다. 근데 저 내용이 궁금하다고 하면 그 게임을 스트리밍하는 유튜브를 찾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아이들은 공짜로 이 게임이 어떤 내용인지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 아이들 게임 전문 스트리머들은 아이들의 눈높이를 딱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텐션으로 계속 시청자와 리액션을 해주고 예를 들어 뭐 A 길로 갈까 B 길로 갈까 하면 시청자 투표를 통해서 아이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한 것보다 훨씬 재밌어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정말 아이들이 좋아할 요소들이 모두 갖춰져 있는데 무료다라는 점에서 많은 아이들은 이제 게임을 직접 사서 하기보다 남의 게임을 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결국 대리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게임사들의 매출도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영향만 놓고 보면 당연히 게임사들은 예전 같지 않겠지라고 우리는 네. 생각을 하지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게임사 매출이 엄청 크게 올랐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네. 뭐 그래서 주식 관련된 뉴스들이 항상 게임 테마주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차이냐면 게임사의 매출이 아이들이 줄어도 오른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게임사는 더 이상 아이들용 게임을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좀 재밌는 사례 하나를 알고 있는데 90년대에는 TV나 라디오에서도 게임기 광고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고신해철 씨가 랩으로 게임기 광고를 하는 그런 영상도 본 적이 있는데 네. 이때 광고를 돌이켜보면 전부 대상이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컨셉으로 광고를 했는데 요즘 최근 들어 제가 가장 최근에 본 것 중에 2014년쯤에 플레이스테이션이 광고를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결혼한 유부남이 아내와 함께 대형 마트에 가요. 근데 한쪽에 플레이스테이션 기계가 있습니다. 계속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가 무슨 멘트가 나오냐면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그래서 일단 사고 보자라는 네.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 20, 30년 전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던 게임기 광고가 2010년대 이후부터는 유부남이라는 타겟을 새로 잡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 아이들용 게임 광고를 보던 어린이들이 지금 정확히 30, 40대 남성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게임사는 계속 똑같은 사람에게 게임기를 사세요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네. 볼 수 있겠네요. 약간 예. 오픈 현실이네요. 이게 참 저도 뭐 비슷한 세대다 보니까 굉장히 씁쓸한데 이 얘기를 종합해서 결론을 하나 털어보면 오늘날의 게임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한 매체가 아니라 지금의 중장년을 위한 매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실제로 게임사들 데이터를 보면 게임사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3, 40대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현금을 많이 써야 되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50대의 구매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직접 이제 현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임들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걸 쉽게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중장년을 위한 매체로 게임이 변하고 있는 거고 아예 이제는 그 중장년을 넘어서 그 사람들이 또 노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노년을 대상으로 또 많이 타겟을 맞추고 있기도 해요. 혹시 3매치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같은 블록 3개를 나란히 놓으면 팍 하고 없어지는 게임들을 좀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럼요. 네, 이게 게임 이름 하나를 얘기하기 어려운 게 비슷한 게임이 너무 많아요. 이 게임을 3매치 퍼즐이라고 합니다. 모바일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은 그 게임들이고 어느 정도냐면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블리자드사의 전체 그룹에서 뭐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쟁쟁한 게임들이 많은데 이걸 다 합쳐도 캔디 크러쉬 사가라는 3매치 게임의 매출의 반을 못 따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히트치고 있는 게임인데 이건 왜 그러냐면 중년 이상의 게이머들이 이 게임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봐요. 이제 노년분들 게임하시는 거 이런 걸 보면 할머님 한 분이 나는 얼마 안 해요. 근데 7,000판 정도 왔어요. 약간 제가 1,500판 정도 와 있는데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네. 이 게임이 신기하게도 재미있는 현상을 보여주는 게 대략 한 2010년대부터 스마트폰으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 당시 화면과 지금 화면을 비교를 해보면 이 블록의 크기가 점점 커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네. 유저들이. 네. 이제 그 게임을 젊을 때 한참 즐기던 분들이 60대에 들어서기 시작을 했고 노안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도 눈이지만 어르신이 되면 저것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터치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블록의 크기가 점점 그 세대에 맞춰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앞서 얘기한 대로 우리는 예전에 게임은 어린이들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린이라는 대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린이였던 어떤 세대를 위한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게임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쨌든 아이들이 게임을 덜 하게 된 거잖아요. 네. 학부모들의 걱정은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 제가 일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아이 게임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는데 네. 정말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 숏폼 쪽이 조금 더 민감한 문제가 됐는데 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하나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이상 아이들을 위한 게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돈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아이들을 위한 게임이 안 나온다? 전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라떼는 마리아를 좀 하자면 저는 굉장히 인구가 많았던 시대의 어린 시절을 겪었다 보니까 제가 어린이일 때 어린이용 상품, 어린이용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접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정말 나이가 드러나지만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예전에 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네. 요즘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EBS에서만 되게 한정적으로 하고 있고 그쵸.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요. 또 우리 때는 어린이용 드라마 같은 데는 어린이 상품의 광고가 엄청 나왔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야광 운동화 같은 게 광고 상품으로 나왔다는 건 아이들이 그만큼 숫자가 많았고 시장 수요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로 오면은 아이들을 위한 게임을 만들지 않는다는 건 한편으로는 문화 소외죠. 네. 아이들을 위한 게임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가끔 제가 앱스토어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어린이용 게임이란 탭이 있습니다. 보통 요 탭을 보는 분들은 아이가 한 2-3살 정도 되는 학부모들이 애가 밥 먹을 때 너무 시끄러운데 뭘 좀 켜줄까 하고 눌러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 정도 가잖아요.
그 탭에 있는 게임들이 치시하고 재미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너무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놨고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플레이도 보여주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위한 게임에 공을 아무도 안 들이는 겁니다. 왜? 시장이 작으니까요. 네. 비단 한국만의 문제도 아닌 게 선진국 전반에서 이제 유소년 인구가 줄다 보니까 게임사들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을 위한 게임이 없다는 건 저는 정말 문제인 게 그러면 아이들은 성인용 게임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우리가 영상물 같은 경우도 연령 구분을 정확히 하지 않습니까? 게임도 이제 그게 필요한데 문제는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가 재미가 없거나 아예 숫자가 적어버리니까 아이들은 그냥 어른들 하는 게임으로 휙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는 왜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건 뭐 비단 게임뿐만이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소비자가 줄어서 우리는 안 만들어요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간이지 않습니까? 소파 방정환 선생이 그 얘기 하잖아요.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다. 근데 네. 우리는 그 미래를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추천할 만한 게임이 혹시 있으세요? 뭐 아들과 함께하면 좋은 게임 이런 거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얘기를 많이 듣지만 매번 어렵죠. 왜냐하면 실제로 게임이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고민하다 이제 하나를 준비해 온 건 이제 플라워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꽃이죠. 네. 플라워라는 게임이 있는데 PC, 콘솔, 뭐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주인공이 꽃이에요. 그래서 꽃이 주인공이에요? 네, 꽃이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데 풀밭을 막 스치면서 펴 있는 꽃들에게 툭툭툭툭 쳐주면 꽃에 다 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게임 중에 그 들판의 바람과 꽃과 풀을 가장 생동감 있게 연출해 놓은 게임으로는 저는 이걸 꼽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런 너른 들판에 가서 바람을 맞아보고 햇볕을 쬐보는 경험이 요즘은 쉽지가 않죠. 근데 비록 게임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아이가 함께 앉아서 들판에서 정말 바람을 타고 한번 날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딱 그 날씨잖아요. 이제 막 꽃 피는 날씨인데 이런 환경에서 아이와 함께 바람을 타고 꽃을 건드려 보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가격대도 매우 가볍고 모든 플랫폼에서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아이와 함께 게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플라워라는 게임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 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